1910년 12월 29일 일제강점기 회사령 공포. 1910년 12월 29일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편입한 이후 회사령을 공포했습니다.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경제적 자립을 억제하려는 일본의 식민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조선인의 경제적 활동을 철저히 억압하는 법령이었습니다. 회사령의 주요 내용 1. 조선 총독의 허가제 도입. 회사령은 조선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인의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일본 자본이 조선 시장을 독점하도록 설계된 법령이었습니다. 2. 조선인의 경제활동 억압. 조선인들이 독립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 자본가들은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시장을 장악했고 조선인은 점차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3. 경제적 불평등 심화. 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 자본가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일본 자본은 조선의 주요 산업 금융, 농업, 공업 등을 장악하며 조선 경제는 일본 경제의 하위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1920년 회사령 철폐와 변화. 1. 회사령 철폐. 1920년 일본은 회사령을 철폐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본격적인 소비시장으로 활용하고 조선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 조선인의 기업활동 확대. 회사령 철폐 이후 조선인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 기업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경제 자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의 시작. 회사령 철폐 이후 조선인은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국산품 애용과 경제 자립을 목표로 하는 물산 장려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운동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민족적 각성과 실천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1. 운동의 구호.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2. 목표. 조선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여 조선인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일본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민족 기업의 설립과 성장, 조선인의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3. 주요 인물과 활동. 조만식과 같은 민족운동가들은 물산 장려운동의 선봉에 서서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지에서 국산품 애용 캠페인과 교육이 이루어졌고 민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계와 영향. 1. 한계. 물산 장려운동은 일본 자본에 비해 조선인의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본 당국의 탄압과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장기적 영향. 이 운동은 조선인의 경제적 자립과 민족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자는 정신은 현대에도 자주적 경제 발전의 모토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결론. 회사령과 물산 장려운동의 교훈. 1910년 공포된 회사령은 조선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조선인은 이에 맞서 경제적 자립과 민족적 각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20년 회사령 철폐 이후 시작된 물산 장려운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민족의 자주성과 연대의식을 고취한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는 단순히 물건의 소비를 넘어 민족의 자주성과 경제적 독립을 지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